열려함양 박시전 연한집 제1권 연상각성본의 이야기입니다. 제 나라 사람의 말에 열려는 지아비를 2번 얻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를테면 식용용풍 백주의 시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개가한 여자의 자손은 정직에는 서용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일반 백성과 무지한 평민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랴. 마침내 우리 왕조 400년 동안 백성들이 오랫동안 앞장서 이끄신 임금님들의 교화에 이미 젖어 여자는 귀하든 천하든 간에 또 그 일족이 미천하거나 현달했거나 간에 과부로 수절하지 않음이 없어 드디어 이로써 풍속을 이루었으니 옛날에 칭송했던 연려는 오늘날 도처에 있는 과부들인 것이다. 심지어 촌구석의 어린 아낙이나 여염의 젊은 과부와 같은 경우는 친정부모가 과부의 속을 헤아리지 못하고 개가하라며 핍박하는 일도 있지 않고 자손이 정직에 서용되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는 것도 아니건만 한갓 과부로 지내는 것만으로는 절개가 되기에 부족하다 생각하여 왕왕 한낮의 촛불처럼 무의미한 여생을 스스로 끝내버리고 남편을 따라 죽기를 빌어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뛰어들어 죽거나 독약을 먹고 죽거나 목매달아 죽기를 마치 낙토를 밟듯이 하니 열려는 열려지만 어찌 지나치지 않은가. 예전에 이름난 벼슬아치 형제가 있었다. 장차 남의 청환의 길을 막으려 하면서 어머니 앞에 이를 의논하자 어머니는 그 사람에게 무슨 허물이 있기에 이를 막으려 하느냐 하고 물었다. 아들들이 대답하기를 그 윗대에 과부된 이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바깥의 논의가 참으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그 일은 규방의 일인데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하자 아들들이 대답하기를 풍문이 그렇습니다 하였다. 어머니는 말하였다. 바람이란 소리는 있으되 형체가 없다. 눈으로 보자 해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으로 잡아봐도 잡히는 것이 없으며 허공에서 일어나서 능히 만물을 들뜨게 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무형의 일을 가지고 들뜬 가운데서 사람을 논하려 하느냐. 더구나 너희는 과부의 자식이다. 과부의 자식이 오히려 과부를 논할 수 있단 말이냐? 안거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하고는 품고 있던 엽전 한 잎을 꺼내며 말하였다. 이것에 테두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것에 글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들이우며 말하였다. 이것은 너희 어미가 죽음을 참아낸 부적이다. 10년을 손으로 만졌더니 다 닳아 없어진 것이다. 무릇 사람이 혈기는 음양에 뿌리를 두고 정욕은 혈기에 모이며 그리운 생각은 고독한 데서 생겨나고 슬픔은 그리운 생각에 기인하는 것이다. 과부란 고독한 처지에 놓여 슬픔이 지극한 사람이다. 혈기가 때로 왕성해지면 어찌 혹 과부라고 해서 감정이 없을 수 있겠느냐. 가물거리는 등잔불에 제 그림자 위로 하며 홀로 지새는 밤은 지내기도 어렵더라. 만약에 또 처마 끝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지거나 창이 비친 달빛이 하얗게 흘러들어 낙엽 하나가 뜰해지고 외기러기 가을을 울고 가며 멀리서 닭 울음소리로도 들리지 않고 어린 종려는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면 이런저런 근심으로 잠 못 이루니 이 고충을 누구에게 호소하랴. 그럴 때면 나는 이 엽전을 꺼내 굴려서 온 방을 더듬고 다니는데 둥근 것이라 잘 달아나다가도 턱진 데를 만나면 주저앉는다. 그러면 내가 찾아서 또 굴리곤 한다. 밤마다 늘상 5-6번을 굴리면 먼동이 트더구나. 10년 사이에 해마다 그 횟수가 점차 줄어서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때로는 닷새 밤에 1번 굴리고 때로는 열흘 밤에 1번 굴렸는데
혈기가 쇠해진 뒤로는 더 이상 엽전을 굴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도 내가 이것을 10겹이나 싸서 20여 년 동안이나 간직해온 것은 엽전의 공로를 잊지 않으며 때로는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였다. 말을 마치고서 모자는 서로 붙들고 울었다. 당시의 식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말로 열렬하고 이를 만하다고 했다. 아, 그 모진 절개와 맑은 행실이 이와 같은데도 당시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이름이 묻혀 후세에도 전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과부가 의를 지켜 개가하지 않는 것이 마침내 온 나라의 상법이 되었으므로 한 번 죽지 않으면 과부의 집안에서 남다른 절개를 보일 길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안이 현감으로 정사를 보던 이듬해 개축년의 어느 날이다. 밤이 새려 할 무렵 내가 잠이 살짝 깼을 때 마루 앞에서 몇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다가 또 탄식하고 슬퍼하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급히 알 일이 있는 모양인데 내 잠을 깨울까 두려워하는 듯하였다.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높여 달기 울었느냐 하고 묻자 좌우에서 이미 서너 머리 울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밖에 무슨 일이 있느냐? 통인 박상효의 조카 딸로서 함양으로 출가하여 일찍 홀로 되니가 그 남편의 3년상을 마치고 약을 먹어 숨이 끊어지려 하니 와서 구한해달라고 급히 연락이 왔사옵니다. 그런데 상효가 마침 숙직당번이라 황공하여 감히 사사로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빨리 가보라고 명하고 늦을 역에 미쳐서 함양의 과부가 소생했느냐? 고 물었더니 좌우에서 이미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길게 탄식하며 연료로다 그 사람이요 라고 하고 묻 아전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함양에 연료가 났는데 본시 아니 출신이라니 그 여자의 나이가 방금 몇 살이나 되고 함양의 뉘집에 시집갔으며 어려서부터 심지와 행실은 어떠했는지 너희들 중에 아는 자가 있느냐? 그러자 뭇 아전들이 한숨 지으며 나와 아뢰었다. 박녀의 집안은 대대로 이 고을 아전입니다. 그 아비 이름은 상일이온데 일찍 죽었고 이 외동딸만을 두었습니다. 어미 역시 일찍 죽어서 어려서부터 그 조부모에게서 자랐사온데 자식된 도리를 다 하였습니다. 19살이 되자 출가하여 함양 임술중에 처가 되었는데 그 시댁 역시 대대로 고을 아전입니다. 술증이 본디약하여 한 번 초례를 치르고 돌아간 지 반년이 채 못되어 죽었습니다. 박녀는 지아비상을 치르면서 예를 극진히 하였고 시부모를 섬기는데도 며느리 된 도리를 다해 두 고을의 친척과 이웃들이 그 어질물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오늘 이러한 일이 있고 보니 과연 그 말이 맞습니다. 어느 늙은 아전이 감개하여 말하였다. 박녀가 아직 시집가기 몇 달 전에 술증의 병이 이미 골수에 들어 부부관계를 맺을 가망이 만무하다 하니 어찌 혼인 약속을 물리지 않느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조부모가 넌지시 박녀에게 일러주었으나 박녀는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날짜가 박도하여 여자의 집에서 사람을 시켜 술증의 상태를 엿보게 하였더니 술증이 비록 용모는 아름다우나 노점에 걸려 콜럭콜럭거리며 버섯이 서 있는 듯하고 그림자가 걸어다니는 것 같았으므로 집안에서는 모두 크게 두려워하여 다른 중매쟁이를 부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박녀가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전날 재봉한 옷들은 누구의 몸에 맞게 한 것이며 누구의 옷이라 불렀던 것입니까? 저는 처음 지은 옷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기에 집안에서는 그 뜻을 알고 마침내 기일을 정한 대로 사위를 맞이했으니 비록 명색은 혼례식을 치렀다 하나 사실은 끝내 입혀보지 못한 옷만 지켰다고 합니다. 얼마 후
함양 군수인 윤광석 사또가 밤에 이상한 꿈을 꾸고 느낀 바가 있어 열부전을 지었고, 산청 현감 이면제 사또도 방녀를 위해 전을 지었으며, 거창의 신돈항은 후세에 훌륭한 글을 남기고자 하는 선비였는데 방녀를 위하여 그 절이의 전말을 엮었다. 생각하면 방녀의 마음이 어찌 이렇지 않았으랴. 나이 젊은 과부가 오래 세상에 남아있으면 길이 친척들이 불쌍히 여기는 신세가 되고, 동리 사람들이 함부로 추측하는 대상이 됨을 면치 못하니 속히 이 몸이 없어지는 것만 못하다고. 아, 슬프구나. 성복을 하고도 죽음을 참는 것은 장사 지내는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요. 장사를 지내고도 죽음을 참은 것은 소상이 있었기 때문이요. 소상을 지내고도 죽음을 참은 것은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상이 끝이 났으니 상기가 다한 것이요. 한날 한시에 따라 죽어 마침내 처음 뜻을 완수했으니 어찌 열려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